디지털 PLL의 간단한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L은 이 비교적 PVT에 대해서 노이즈가 많은 또 프리퀀시가 변하는 이 인터그레이티드 오실레이터를 비교적 깨끗한 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신호로 이 에러를 줄여주는, 커렉션해주는 혹은 튜닝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LL이 나게 되면 이 레퍼런스 프리퀀시와 이 피드백되어 오는 프리퀀시의 평균적인 값은 같고, 그 얘기는 두 개의 위상차는 평균적으로 컨스턴트해집니다. 그럴 때 PLL이 나게 됐다 그러거든요. 아날로그 PLL은 이 두 개의 신호의 위상차를 센싱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출력을 내고 컨트롤하는 루프를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베이스 프리퀀시 덱터하고 그다음에 그 베이스 프리퀀시 덱터의 출력을 전류로 바꿔준 차지 펌프가 있고, 차지 펌프에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서프레션 시키고 로우 프리퀀시를 가지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V쇼 프리퀀시가 모듈레이션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도메인이라면 여기 페이스 프리퀀시 덱터를 이제 이 두 개의 시간차, 위상차가 시간차를 디지털 코드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게 타임 투 디지털 컨버터예요. 그러면 여기 디지털 코드가 나오죠. 그럼 로우 패스 필터는 디지털 필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코드를 가지고 이 VCO 프리퀀시를 튜닝을 해야 되니까 디지털리 컨트롤드 오실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 TDC에 대해서 타임을 어떻게 디지털 코드로 바꾸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의 위상차 혹은 시간차를 센싱해서 그 결과적으로 디지털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아날로그일 때는 이게 이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게 무한대 값이 나오지만 그 무한대 레졸루션이죠. 예, 굉장히 하지만 디지털은 그게 아니고 이산적인 디스크리트 값이 나와요. 유한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시간차를 센싱을 하길 원해요. 그리고 이 센싱을 가지고 디지털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V1을 이제 어떤 딜레이 엘리먼트를 가지고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죠? 델타가 이 딜레이 엘리먼트의 최소 딜레이 타임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 V1을 딜레이 시켜서 V1A, V1B, V1C를 만들어서 이게 타임 레퍼런스예요. 이 타임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이 V2의 라이징 엣징으로 읽습니다. 그 V2 라이징 엣징을 읽으면 요 데이터 읽으면 1이 나오겠고, 여기도 1이 나오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1이 나오겠고, 여기도 1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 디지털 코드 여기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코드를 읽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읽은 값을 이제 요 디지털 출력으로 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보면 이 전드람스럽은 이 딜레이 타임에 대해서 요 두 개의 이 위상 차죠, 혹은 시간 차죠. 시간차에 대해서 디지털 코드 노트 나오면 이 한 bit이 요 딜레이 엘리먼트 최소 딜레이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디스크리트 타임 이산화되는 거죠. 퀀타이제이션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기울기는 이 개인이 되죠. 개인은 어떻게 되면 비트 LSB죠. 하나씩 변할 때 디지털 코드 하나씩 변하죠. 그래서 LSB입니다. LSB 나누기 타임 스텝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 오브 델타가 이제 이 기울기가 되겠고요. 원 스텝씩 변하는 건 LSB가 되겠습니다. 원 LSB가 되겠죠?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레퍼런스 만드는 거에서 이제 그 비교기를 만들어야죠. 비교기는 플립플랍으로 만듭니다. 그 뭐하고 비교하냐면 그 V2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V2하고 비교하면 요 딜레이 시켜 얘하고 그러면 요게 누가 빠르냐 이게 판단해서, 이게 보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V2고 이만큼 타임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V1을 딜레이 시켜서 그걸 레퍼런스를 만들어줘요.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이 V2로 센싱을 합니다. V2 라이징 엣지로 센싱하면, 예를 들면 여기를 센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1100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Q가 그런 코드가 이
V1과 V2 타임에 대한 디지털 코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레졸루션 얼마나 작게 자를 건가? 레졸루션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델타, 즉 딜레이 엘리먼트의 최소 미니멈 딜레이에서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직 TDC 만드는데 이 TDC는 응용이 상당히 많아요. 타임을 매저할 때도 어, 이제 TDC를 쓸 수 있고 여기처럼 디지털 PLL의 두 신호의 유상차에 대해서 센싱을 해서 디지털 코드를 만들 때도 TDC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TDC는 여러분이 이제 그 IEEE 들어가서 키워드로 TDC를 치고 이제 논문 페이퍼를 쓰면 오래전 페이퍼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요. 이 디지털 필렛은 TDC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날로그 필렛에 비해서 디지털 필렛이 장점이 많지만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TDC가 어떻게 되나요? 요 디지털 아날로그 차이를, 요 타임 차이를 디지털 코드로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유한값으로 표현을 못하죠. 그러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필요한 거죠. 그 퀀타이 노이즈가 이 PLL 높였을 그 PLL 거쳐서 어디로 가나요? 이게 퀀타이 입력 노이즈죠. 입력 노이즈가 PLL 출력으로 노페스 필터로 동작을 할 거고 그때에 이 피드백 루프의 디바이 바이 M 이거의 파워니까 M 스퀘어로 이 인밴드 노이즈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밴드 노이즈 컨트리뷰션하는 그 메이저 요소는 이 인풋 레퍼런스의 노이즈하고 물론 디바일 노이즈도 있죠. 그다음에 DCO 그 VCO에서도 이제 물론 VCO 노이즈는 하이 패스 필터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인밴드 노이즈 서프레션 되지만 얘도 인밴드 노이즈에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셔널리 이제 TDC가 요 타임 차이를 디지털 코드로 바꿔보면서 나타나는 퀀타지 노이즈가 그대로 출력으로 M 스퀘어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디지털 PLL의 단점이에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오늘 TDC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TDC의 디테일한 설계는 이제 PLL VCO의 단기 강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